안녕하세요. 22학년도 신규 교사로 임명된 중등특수 교사입니다. 네, 먼저 별거 아닌 거에 많은 관심 갖고 오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이 자리에서 강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알아봐야 해야 돼서 이제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한서울 쌤이 너무 기대를 하게끔 강의 중간중간에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얼굴은 꼭 모자이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생분들은 아시겠지만 12월 31일에 제아의 종소리가 울리면 분해도 리셋돼서 공부한 게 다 날아갑니다. 또 전문 강사가 아니라서 제가 태블릿을 보면서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별로다 싶으면 그냥 버리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배경 지식이 달라서 자기가 외운 개념을 혼란스럽게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외우신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제 두 문자가 다른 분들이 듣기에는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이제 더럽거나 야하거나 특이할 때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는, 지금은 안 중요한 개념일 수 있으니까 이제 잘 선별해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서브보다는 올해 나온 최한솔 선생님 기본 이론 교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점자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점자 자음을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기역, 리을, 시옷, 그다음에 니은, 그다음에 디귿, 미음, 비읍, 치읓, 지읒으로 외웠는데요. 이거 색깔이 뭐다. 그리스 나무로 외웠는데 그리스 나무로도 되고 그리스 는으로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 남 도마로 부추전을 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 키역, 피읍, 티귿, 히읗은 커피 타화. 커피 타화, 그래서 얼마? 그러면 6,480원 그냥 외웠어요. 이유는 아실 거예요. 자, 먼저 하자면, 그는 이제 기역은 4점이고 리을은 5점, 그다음에 시옷은 6점, 그리고 니은 미음은 1,4점이고요. 도마는 저는 이제 뾰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뾰족한 모양으로 도마, 그다음에 부추전은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저희가 부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추전 하려면 자르고 해야 돼서 이제 이거가 맞나? 자, 부추전 맞나요? 이렇게 해서 부추전, 이렇게 부추가 좀 약간 얼기설기 되어 있는 걸 자르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추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 타워 같은 경우는 이제 뚜껑 닫고, 그다음에 타화는 또 이제 바닥 뚜껑 반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480원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숫자가 6480이거든요. 그래서 6,400 커피타와 얼만데? 그러면 6,480원이야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가 이제 나왔으니까 1, 2, 3, 5로 저희 외웠는데요. 왜냐면 저희 집 전화번호기도 하고, 그래서 1점, 그 다음에 2는 이렇게, 3은 이렇게 해서 1, 2, 3, 5 이렇게 해서 이제 공통점 아시다시피 이 1점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1, 2, 3, 5로 했습니다. 그럼 벌써 8숫자를 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가 있는데요. 구는 오랑 좀 같이 외우는 게 좋은 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렇게 자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저희가 학교 가면 볼 애들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입술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귀여운 애들 보면은 오구오구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구오구로 해서 이 손톱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5, 9 해서 이 손톱의 모양으로 이렇게 5959 이렇게 해서 5959 귀엽다 이런 식으로 해서 5959를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러면 1, 2, 3, 4 1, 2, 3, 4, 5, 6 그다음 7만 남았는데 7은 9 이제 운칠기삼이라는 뭐 예전에 뭐 합격을 하려면은 운이 7%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운칠기삼이라 해서 구름 둥둥 떠져 있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운이면서 7이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0.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숫자는 이렇게 외우니까 금방 다 외웠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커피 타워라고 시켰는데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커피 타워 이러길래 커피타 이렇게 이제 요즘에 우영우가 좀 나오던데 아무튼 이제 우영우가 대답하듯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커피타 이러면 이제 이 또 6점이 느낌표고 그다음에 피읍이 이제 마침표고 그다음에 물음표가 티귿이거든요. 그래서 커피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옹이 아시다시피 6점 다인데요. 그래서 이제 옹 같은 경우는 수능을 생각했어요. 수능을 생각해서 아시다시피 1교시 같은 경우는 언어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1교시니까 이 1점 빼고 다 해서 언이거든요. 이게 네 언어 영역. 네 언어 영역에서 1교시 언인데 이 언어 영역에 누가 나왔냐면 바보 온달 왕자의 지문이 나왔다고 해서 이 반대가 네 아시다시피 온일 겁니다. 네, 온. 그 다음에 2교시 같은 경우는 2교시는 아시다시피 외국어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2점을 제외한 요게 외입니다. 그리고 2교시에는 외울 단어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울이랑 같이 반대거든요. 그래서 외울 단어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제가 수포자인데 3교시에 수리 영역인데 이제 그래서 영 모르겠다. 그래서 인사하고 나왔다. 그래서 영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그래서 옹까지 7개를 외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겹글자인 것 같아요. 겹글자인데 겹글자에 예, 왜, 위, 왜 이거인데요. 이거는 그 딴이랑 붙여서 만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는 요 글자랑 딴이 그다음에 요 글자랑 딴이 요 글자랑 딴이 요 글자랑 딴이라고 생각해서 야, 와 그리고 누워 이렇게 이제 외웠어요. 야와 누워. 그래서 플러스 딴이를 하면 이제 네 딴이 요거죠. 딴이를 하면 이제 이 글자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야와 누워 이렇게 이제 외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가라는 글자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 반대가 에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을. 그리고 아이고. 네. 칠판에 학교에서 칠판을 쓰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자. 네, 이거는 이거고 가을. 이건 을이고 이거는 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웠냐면요. 이제 가을에는 뭐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트로 이제 그려줬어요. 그랬더니만 외우기가 좀 쉬워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러고 그다음에 연예 같은 경우도 다들 이렇게 외우셨을 것 같은데 연이 이거고 얘가 이건데 그냥 그 이제 포토존이나 연예인들 보면은 연예인들이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V자를 진다라는 생각으로 연예를 외웠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비슷한 단어들은 다들 그냥 개인적으로 아실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는 쓸게 이제 반대고 그다음에 의애가 반대다. 이거 반대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는 다 아실 거고 그렇습니다. 네, 점자는 이런 식으로 네, 외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특수교육학 쪽으로 넘어가면 먼저 1권에서 25쪽에 네, 25쪽 보면 여기 진짜 대부분 다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그 역할방출을 외울 때 대부분 다 그렇게 외우시긴 하지만 저는 이제 다들 똑같이 대장, 교감, 방지. 그래서 학교의 대장이 교감이 되는 걸 방지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역할방출에 대해서 외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했고 그다음에 31쪽에서 31쪽 이것도 다 대부분 다 외우시는 것처럼 이제 저는 긍정적 상호의존, 대면적 상호작용, 그다음에 개별 책무서, 사회적 기술, 집단과정 앞글자를 따서 긍대, 개, 집사로 외웠어요. 앞글자만 따면 아시다시피 그냥 긍대, 개집사라고 외웠습니다. 원래 예전에 긍대, 동동, 개집사 이거 외웠었는데 두 개를 채연쌤이 작년에 빼라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이 5글자만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67쪽 보면 이것도 그냥 이제 앞에 글자를 딴 건데도 외워져서 어, 67쪽. 네, 이거 별거 아니긴 한데 이 교수 방법의 수정에서 그냥 활전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외웠습니다. 활전자로 외웠습니다. 교수 방법은 활전자로 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1쪽인데요. 진단평가인데 131쪽. 이 주간 이제 비교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규준 참조 검사랑 준거 참조 검사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외워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준 참조 검사랑 준거 참조 검사를 비교하는 거일 때 이 기준을 알아두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관 그다음에 동기 유발, 비교 대상, 제공하는 정보 이용, 이제 이용도, 내용, 난이도 이렇게 해서 앞글자를 어떻게 따면 좀 외우기 쉬울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내
제비 난동이 일어났다 라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교는 교육관, 그다음에 내는 이제 내용 범위, 제는 제공한 정보, 비는 이제 비교 대상, 그다음에 나는 난이도, 그다음에 동은 이제 동기유발, 그리고 이는 이용도, 이렇게 해서 이 이제 7가지 글자로 이제 외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CRCBA 단계인데요. CRCBA 단계를 뭐 측정하기 위해서 확인할 게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이제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저는 이제 측목, 문, 수, 검, 자라고 해서 측면의 목을 문, 수, 검, 자라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과서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교재 서브나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찍었는데요. 점을 찍은 이유는 이 특정 단어가 뭔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고, 그다음에 이렇게 줄을 그은 거는 이 같은 이제 문항이다라는 생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측정화 기술 확인하기 위해서 측 찍고, 그다음에 목표 설정하기 위해 목, 그다음에 문항 제작에서 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행기준 결정하기, 그다음에 검자, 그래서 검사 실시하기, 자료 해석하기,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43쪽인데 이거는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그냥 이거는 뭐 저도 잘 안 외워지긴 했는데 이거. 측정화 기술의 그다음에 검사지, 제자, 그리고 이제 실시 횟수에서 실수, 그다음에 기초선점수에서 기점으로, 그다음에 목적 설정에서 그다음에 표 적선 설정하기, 그다음에 자수해 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두 문자로 따면은 이제 기지, 제작, 실수, 기점으로 목표 자수해, 이렇게 그냥 외웠습니다. 목표 자수해,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기지제작 실수 기점 목표로 자수해,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혹시나 안 외워지시면 그냥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한 선생님이 매년 얘기하셨던 부분이라서 어찌됐든 이렇게 꾸역꾸역 외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외웠습니다. 제가 중등이라서 가족 지원은 딱히 뭐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의 전환인데요. 전환에서 협의 모형이랑 이제 포괄 모형으로 나눠지는데 이거를 외우기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금 협의 모형이랑 포괄 모형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협의 모형과 포괄 모형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협의 모형은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통점이 W 계열로 시작되는 사람들이 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윌이랑 위만이 나오기 때문에 W 계열을 외웠고, 포괄 모형은 치킨 브랜드인 이제 BHC로 외웠어요. 그래서 브로릴이나 그다음에 할콘, 그다음에 클락,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맞는지 정확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다리의 오래된 다리들은 거의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윌의 다리 모형이라고 하니까 일제지로 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리는 일제지, 이렇게 해서 이 3가지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이제 그 행동계획 여기에 궁극적으로 뭐에 주둔한 계획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흥미, 선호도, 강점, 요구로 외워서 이제 흥선의 강요로 외웠거든요. 강요. 이렇게 해서 개별화된, 아니면 뭐
흥선대원군이 뭐 요강을 썼다. 요강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요강 썼다 아니면 강요라고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외웠고요. 그 다음에 네, 이거 좀 이해도 안 되고 더러울 수도 있고 그런데요. 211쪽에 자연적 지원의 7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211쪽. 네. 여기서도 이제 두 문자를 이거를 다 외우라고 했었어요. 한솔쌤이 그때 당시에. 근데 네. 그래서 조직의 지원에서 그다음에 물리적 지원, 사회적 지원, 훈련 지원, 훈련의 지원에서 훈련, 그리고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에서 사서, 그다음에 지역사회 지원, 그다음에 개가라고 외웠습니다. 이거를 두 문자로 땄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땄냐면요. 조진의 개가 훈련 받아서 서서 싸진데 사서 물사로 외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에 거랑 다 따져주면 이제 다 나올 겁니다. 조직적 지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장특법을 할까 하는데요. 장특법에서 보조인력, 그러니까 이제 지원인력으로 바뀌었죠. 보조인력의 역할이 뭘까 했을 때 뭐 다들 이제 뭐 암기하고 계시겠지만 교사의 지시에 따라 뭘 하는지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교수학습 활동 지원, 교수학습 활동, 그다음에 이제 신변 처리. 이 법에는 이렇게 써 있거든요. 신변 처리, 그다음에 급식, 교내외 활동, 그다음에 등하교. 이렇게 이제 돼 있었는데 이거 도대체 뭐 상상을 해서 막 했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외울까 하다가 이 급식이 급식이 2글자, 등하교가 3글자, 그 다음에 신변처리 4글자, 그 다음에 교내활동 5글자, 그 다음에 교수학습 활동 6글자. 그래서 2부터 시작해서 6개가 나오게끔 이제 외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외우기가 쉽더라고요. 네. 그리고 클리어. 그리고 여기 펜이 있었구나. 그리고 장특법에서 의사소통 장애 외울 때는 뭐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뭐 현저히 부족하여 현저히 부족한 사람 이러고 조음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뭐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그다음에 말 요창성 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어려운 사람, 그다음에 기능적 음성 장애. 기능적 음성 장애가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어떻게 땄냐면요. 형광펜이 나와. 수표에 여기 빠졌죠. 인지 능력. 근데 수표의 인지 능력 좋음. 그다음에 말 기능 적음 이렇게 외웠어요. 수표의 인지 기능 좋음, 말 기능 적음 이렇게 외워가지고 그냥 이 4글자를 저는 이렇게 하니까 외우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의사소통 다 외우셨겠지만 못 외우셨으면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236쪽. (236쪽에서) 웹 접근성 지침을 외우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못 외우신 저처럼 못 외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인식의 용이성, 운영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경고성에 인식의 용이성에 인, 운, 그다음에 이, 견고로 해서 외웠는데요.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인 문재인은 이가 견고하다 이렇게 배웠어요. 문재인은 이가 경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건데 여기 이제 하위 지침들을 이제 제가 물론 못하고 이제 아는 선생님이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이 해주신 건데 이제 대체 텍스트, 멀티미디어 대체 콘텐츠 명료성에서 대멀명을 앞글자로 떼놓고 이제 여기 스토리를 넣으셨어요. 그래서 대머리는 멀리서도 명료하다. 이런 식으로 외워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입력 장치 접근성과 그다음에 충분한 시간 제공, 광감인성, 발작 예방, 그리고 쉬운 내비게이션에서 입춘 강시인데요. 제가 지금 하다가 지금 너무 현타가 와가지고 이걸 꼭 굳이 이렇게 알려줘야 되나? 나는 너무 설명을 자주 하는 게 너무 웃기네요. 자, 입춘 강시. 그래서 봄에 강시가 나타났다. 그래서 입춘에 강시가 나타났다. 그래서 입춘 강시로 외웠습니다. 정말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도 말 안 하는 걸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네요. 자, 그리고 가에 콘입 그래가지고 입가에 콘칩이 묻었다. 이렇게 가에 콘입으로 외웠습니다. 나머지 이 두 개는 외우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두 문자는 따로 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참 저도 하면서 현타가 오는 것 같은데 248조인데요. 이거 한번 따고 욕 엄청 먹었는데, 이것도 일단은 외워야 된다고 이제 한수 쌤이 외우는 방법을 찝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렇죠. 하긴 했는데 자, 이 표상 제공, 다양한 방식 표상 방식 제공, 이제 다양한 방식의 행동 표현 수단 제공, 그다음에 학습 참여 제공 이렇게 이 특징적인 거를 먼저 따놓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인지 방법의 다양성, 언어 수식 기호와 다양한 선택, 그다음에 이라고 하고 이 전략적 학습 자를 이제 외워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추가로 한 거였어서 이거는 학습 자원이 풍부하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에서 학습 자원이 풍부하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다 조화를 외웠냐면요. 학지사 다니는 이제 표상이 아버지 이름이 이인원씨다. 이인원. 이제 학습 자원이 풍부하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 그다음에 다양한 방식의 표상 제공, 그래서 아버지 표상 이인원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어머니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여기 행가 이제 신체적 표현 방식에 따른 다양한 선택 제공에서 신, 그다음에 표현과 의사 등에서 표, 그다음에 자, 그리고 전략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전과 목. 이래서 전남 목포 출신의 이제 아버지 나왔으니까
네, 행표 엄마, 쉼표 자식. 네, 저도 자신이 없는 분이 너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학참이랑 그다음에 흥미를 돋구는 다양한 선택적은 그다음에 지, 노, 끈, 지속적인 노력과 끈기에서 진호, 끈, 그다음에 자만 쓰면은 저는 잘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는까지 넣었거든요. 그리고 목적 의식과 학습 동기, 목동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외웠냐면요. 여기 네. 학습 참여할 때는 학습 참여할 때는 여기 학습 참여할 때는 흥, 지, 노, 끈, 자능 이렇게 외웠어요. 네, 이게 흥 여기 떼우고 그다음에 지, 노, 끈, 자능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오타쿠스럽게 좀 외웠는데 학습자 흥진호 끈자능. 근데 흥진호가 뭐냐면 이제 우리 저희 빈진호 있잖아요. 흥이 많은 빈진호라고 해서 근데 빈진호 출신이 목동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동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네, 그냥 일단 합격하면 되니까 무조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걸로 다 이제 연결을 했었고요. 그리고 254조 에서 이거를 외우라고 했는데 예전에 제가 저도 좀 오래 공부하다 보니까 이 용어가 이제 강사님들마다 다 다르고 책마다 다 다른데 제가 외웠던 건 처음에 어떻게 외웠었냐면 이제 공평한 사용사 융통성, 그다음에 단순하고 직관적 사용, 그다음에 뭐 지각할 수 있는 정보. 네, 그리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어떻게 배웠냐면 공사, 단지, 오류 이제 이거는 낮은 신체적 뭐 접근 이게 낮은 신체적 노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낮접 그래서 공사단지의 오류가 낮접 이렇게 외웠거든요. 공사단지, 오류, 낮접. 이거 두 개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한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지만 아무튼 보편적 교육 이제 설계 UDL 원칙에서는 공사단지, 오류, 낮접 이렇게 외우거든요. 공사단지의 오류, 낮접. 근데 여기에 UDE로 보편적 교육 설계를 하면 여기 거기에 이제 학습 분위기랑 학습 공동체랑 교수 분위기가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공사단지에 오류 낮접 이렇게 외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58쪽인데요. 258쪽에서 이제 CAI 보조 수업 유형을 외워야 되는데 여기에서 다 뭐 어떻게 외우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더럽고 막 이제 욕 같은 거 뭐 이런 거 외우면 금방 이제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 연습형 개인 교수형에서 그다음에 개인 교수,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게임에서 게임, 그다음에 그다음에 발 이렇게 반복 연습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외웠냐면요. 시뮬레이션이랑 발견학습을 합치면 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형, 발견학습형, 그다음에 게임형, 게임 하는데 반복 연습, 문제 해결형, 반문 하지 말고 교수님한테 가. 개인 교수형. 이렇게 해서 교수님한테
교수님한테 자료 제시해. 이게 여기 지금 추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제시형이 추가로 되어 있어가지고 억지로 넣은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형, 발견학습형, 이제 게임형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한번 외우니까 그 다음부터는 네,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네, 뭐 아직 안 외우신 분들은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89쪽인데 이거는 정말 이제 뭐 별거는 없긴 한데 이 억양이 좀 독특한 것들도 이제 뭔가 귀에 맴돌아서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 글자 따서 일단 보조군형 사전 모델 때 강조점 그래서 협력적 팀 접근, 다양한 맥락, 그다음에 학생 개인에 대한 평가, 개인과 공학의 조화, 그다음에 지속적인 사적 이라서 협다 그냥 앞 글자 땄어요. 학 깨지 이렇게 했어요. 협다 학 깨지. 협다 협 깨지 이러니까 뭔가 독특해서 외우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 안 나온다고 한 선생님이 아마 계속 강조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두 문자로 따놓은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95쪽에 이제 처음 한 선생님이 저한테 두 문자 말씀하셨던 건데 295쪽 이 주요 요소를 이제 시험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시험 앞두고 한 선생님이 이렇게 카톡으로 이거 빨리 두 문자 따봐 이렇게 해가지고 땄는데 이거를 외우시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이거 외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외우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외웠냐면요. 미리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태학적 접근의 그다음에 맛, 투명 접근, 예방 접근, 삶의, 그다음에 종합적 접근, 팀 접근, 대상을 존중한 접근. 근데 그래서 이 앞 글자를 따서 이제 뭘 해야 될까 해서 막 조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 이제 태종대라는 데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삶의 진팀은 태종대 부산이니까 맞지? 이렇게 이제 외웠거든요. 근데 한쌤한테 이거 알려줬는데 한쌤이 워낙에 이제 좀 약간 상남자라서 이거를 안 이제 억양을 해야 좀 기억에 남는데 그냥 이렇게 막 그때 말씀하셨더니 재미없게 말씀하셔가지고 할 때는 삶의 진팀은 태종대 맞지? 이렇게 이제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해서 외워서 주요 요소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304쪽인데 이거는 시스템이 체계라고도 써는 책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체계의 체, 그다음에 자료의 자, 실제 실, 그다음에 성과의 성. 이래서 성실 자체다라고 이렇게 외우는 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3쪽에 중등은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예전에 저는 이걸로 외워가지고 여기 이제 메이거의 목표 진술 방식을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도착점 행동의 도, 그다음에 그 상황에 나타나는 상황이나 조건에서 상, 그다음에 수락 기준이 명시되는 데서 수. 그래서 뭐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상수도로 외웠어요. 상수도, 상황, 수락 기준, 도착점 행동 이렇게. 이건 나중에 현장에서 뭐 IP라든지 교육 배포 찔 때도 이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342쪽에 이건데 행동 특성 중심 관찰 기록에서 이거를 이제 각각을 외워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행동 결과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외울 수 있는데 이 행동 특성 중심 관찰이 워낙 많아가지고 지속 시간 관찰 기록, 지연 시간 관찰 기록, 반기의 관찰 기록, 이제 기준치 도약 관찰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빈진호라고 외우시는 선생님도 있고 저는 이제 뭔가 달라야 될 것 같아가지고 빈 기지에 반지가 있다. 비어있는 기지, 빈 기지, 반지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빈
기지, 단지 이렇게 외웠습니다. 네, 어차피 이거는 뭐 순서가 상관없이 종류만 외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60쪽인데요. 360쪽에 행동 선행의 사건 중재에서 관심이랑 이런 거 다 외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나머지들은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이제 관심 끌기 같은 경우는 성인의 관심과 시간 계획, 그다음에 또래 관심과 시간 계획 이렇게 따로 외우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자꾸 관심을 끄니까 성가시게 한다. 그래서 성가시게 하네. 그래서 성인의 관심, 시간 계획, 그다음에 또 가시게 이렇게 해서 또래의 관심과 시간 계획.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성가시다 이러고 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금미전으로 외우시면 좀 뭔가 억양이 독특해서 외우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미전, 그래서 근접성 증진, 미리 알려준 금미전으로 외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집단 강화 384쪽인데요. 이게 지금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북한에도 이렇게 뭐 5가구가 한 이제 공동의 책임을 진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라고 생각했는데 이 순서를 외우기 위해서 종속적 집단 강화, 독립적 집단 강화, 상호 의존적 집단 강화 그래서 다 외워야 된다라는 생각해서 이 집단 강화를 일제시대라고 생각했어요. 집단 강화를 좋아하는 독종상 이렇게 외웠습니다. 독종상, 집단 강화를 좋아하는 독종상 뭐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14쪽에 모델의 조건, 좋은 모델의 조건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모델의 최적의 조건. 그래서 관찰자 모델의 연령과 특성의 유사성의 유, 그리고 문제의 공유성의 공, 그다음에 능력의 우월성의 우 해서 오른쪽 공유, 우공유로 외웠습니다. 네, 공유가 있으면 좀 모델 있지 않나라는 생각해서 우공유라고 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425쪽에 차별 강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DRA가 대체행동 차별 강화고 DRI가 상반행동 차별 강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둘 다 똑같이 표적선 제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를 제거해라 라고 외웠습니다. 상대 제거. 그래서 목적 외울 때 상대 제거로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좀 외우기가 좀 쉽더라고요. 그리고 439쪽인데요. 이것도 좀 저는 외웠는데 좀 알려주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가르치기, 자극 일반화 전략 중에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가르치기, 그다음에 하루 일과 속에서 가르치기, 그다음 훈련 상황을 일반화가 일어나는 상황과 비슷하게 조성하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 이용하기, 그다음에 광범위한 관련 자극 통합하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과잉 일반화가 있는데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빼셨을 것 같아요. 과잉 일반화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전에 저 공부할 때는 있었는데 지금 왜 빼셨는지는 나중에 한번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잉 자극 일반화다. 과잉 자극 일반화. 그래서 자, 과자
라고 해서 이제 앞 글자를 다 따고 조합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그냥 하루 일과소에서 하루 일과소에서 여자가 일반화하는 상황에 일반화하는 상황에서 과자를 광범위하게 과자를 관자라고 통합하기.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잘 이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는 저는 이제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뭐 안 외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충분한 예로 훈련하기랑 이제 다양한 반응 수용하기, 그래서 충다반수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지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분, 그다음에 학유자라고 해서 앞 글자를 이렇게 따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유지할 때는 유학간 과자분 이러고 이제 앞 글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학간 과자분으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467쪽에서 한솔쌤이 그 중다 기초선 설계에서 467쪽 중다 기초선 설계에서 뭐 키워드를 알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딴 건데 467쪽 중다 기초선 설계 정의에서 이 중다랑 그다음에 중다 기초선 설계, 저는 그때 한솔쌤이 순차적이라는 게 키워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중다 기초선은 차로 키워드를 잡아서 이제 차다자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도 할 때 그 차 마시는 그 다가 이거라고 해서 순차적으로 할 때 이제 중다 기초선 설계는 다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한다라고 였고요. 그다음에 교대 중재 설계는 한솔쌤이 순환적이라는 게 키워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환에 꽂혀서 교대역이 환승역이다. 그리고 교대는 순환역이다. 뭐 이렇게 해서 외웠거든요. 그리고 조건 변경 설계, 이 세 가지를 한솔쌤이 키워드를 알려줘서 조건 변경 설계는 순서적이 이제 키워드라고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순서적으로 했는데, 예전에 서울시장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뭐 나이 많으시는 분일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조건 변경에서는 이제 순서적이다 해서 조순 서울시장이라고 있었거든요. 눈썹 하얀신 분이 계셨는데, 아무튼 조순 시장에서 조순, 이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한 번에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거변개 설계인데 475쪽인데요. 이것도 외우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거의 비슷하더라고. 하의 중재 상황의 수, 하의 중재 상황의 길에서 하상항의 수, 하상수와 하상길, 형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종기, 크기, 종수, 방향, 이렇게 외웠습니다. 하상수, 하상길의 종기, 크기, 종수, 방향,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498조 사회보시면서 사회적 타당도의 이 네 가지를 이제 외워야 된다고, 정의 이제 외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효과성, 만족성, 중요성, 적절성 해서 효만 적중으로 앞글자 따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평가에서 503쪽인데
네, 이 위스크4에서 합산전수를 외워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언어 이해 지표, 지각 추론 지표, 작업 지역 지표, 처리 속도 지표에서 언지, 작처, 네, 뭐 수다스러운 사람의 언제 닥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스크 5인데요. 508조에서 이거를 외워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IQ에서 토막자기의 토, 그다음에 공통성, 그다음에 숫자의 수, 기호쓰기, 어휘, 그다음에 무게 비교해서 무비. 네. 그래서 어떻게 땄냐면요. 숫기 없는 토막공학과 행님의 이제 어휘 없는 무비라고 했습니다. 어휘 없는 무비. 네. 숫기 없는 토막공학과 네, 있었는데 네, 어휘 없는 무비 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기본 지표에서 언어의 지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우라고 해가지고 시, 유, 작, 처리. 그래서 여기 나 혼자 산다에 나왔던 예전에 이시연이죠. 이시연의 유작 처리로 외웠습니다. 시언 유작 처리 이렇게 해서 이시연의 유작 처리로 해서 이 5가지 기본 지표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528쪽인데 이거는 그냥 이 CIS가 그냥 기사직이다. 지역사회 중심 적응검사라는 기사직이다라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 529쪽인데 그 이번에 그 품행장애 아동기 품행장애 나이 나왔듯이 이거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한국판 정행동검사에서 KSIBR이잖아요. 근데 연령 범위가 만 18세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18로 외웠어요. 18로 외우니까 네, 그냥 나이를 외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1권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특수 교과 교육학으로 넘어가면 시각장애 15쪽에 이제 높은 조도에 이제 얘네들을 외워야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에 망막색소 병성의 망, 그다음에 당뇨 망막병증의 당, 그다음에 이제 고도그지 고, 반, 시, 이제 백. 그래서 네, 앞 글자를 높은 조도가 필요한 애들이 고시, 반수, 막당, 임용고시, 반수, 막당 이렇게 맞당, 막당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막박리 일어나는 학생인데요. 30쪽. 망막박리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누가 있었냐면요. 이걸 해야 되겠다. 네. 고도근시, 그다음에 당뇨 망막병증, 그다음에 미수가 망막증, 그다음에 플러스에서 한솔쌤이 이렇게 알려줬었거든요. 녹내장, 그다음에 망막색소 병성.
네, 망막색소 변성.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요. 미숙 고 미숙 아니요. 네, 미숙한 망고가 녹았당 이렇게 외웠어요. 미숙 망고 녹당 이렇게 해서 망막박리에 일어나는 질환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44쪽인데요. 이거 네, 이 시각장애 확대 핵심 교육 과정 외우라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 외울까라는 생각을 해서 다 외워야 된다 해서 보상기술의 보호, 기능적 기술기, 그다음에 방위정의 기술, 사회 기술, 그다음에 생례, 공시, 그다음에 진전. 네,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앞 글자를 따면 어떻게 딸까 하자 막 이 몇 글자죠? 되게 다양한 글자가 나와가지고 뭘 어떻게 딸까 하다가 딴 게 레전드, 공시생, 방사진, 오기. 네, 다. 그래서 레크레이션이면 여가, 그다음에 뭐 전환, 그다음에 공학인가요? 네, 그다음에 시기능 훈련, 그다음에 생활 기술, 그다음에 방향 정약 이동 기술, 그다음에 사회 기술인가? 네, 그리고 진로, 네, 진로 교육, 그래서 보상 기술, 네, 기능적 기술 이렇게 해서 다 따니까 레전드 공시생 방사진 보기 하니까 금방 외우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61쪽에 이제 추시하기가 지금 현재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보는 거라고 써 있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울까 하다가 이 추시가 치읓 시옷이잖아요. 순차는 시옷 치읓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키워드로 네, 외웠습니다. 추시는 순차적이다. 그리고 이제 64쪽에 코네 시기능 무형 에서 아동 능력이랑 시각 능력 이거 다 외우라 그래가지고 인감지 심신 이러고 외웠고 그다음에 시시한 내색, 시시한 내색이다. 그리고 환경 요인은 색시 공조대라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색시 공조대, 시시한 내색, 그다음에 인감지 심신 이렇게 하니까 금방 외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90쪽에 이 중복장애를 접근을 교육 접근이라서 최초의 아기씨다라고 외웠습니다. 네, 좀 빠르게 시간이 많이 가서 빠르게 진행할게요. 그 다음에 99쪽 99쪽에서 이 정의를 이동에 대한 정의를 외우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외웠냐면 안전하게 안, 그다음에 편안, 품, 그다음에 효, 그다음에 독, 그다음에 그래서 품 안에 편안한 효독 뭐 이렇게 효도 이렇게. 네. 그래서 품 안 편안 효독 이렇게 외웠습니다. 네. 품위 있게, 그다음에 안전하게, 편안하게,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101쪽인데 여기 뭐 박순희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정인욱재단 책이랑 뭔가 이 정인욱재단 책은 4글자로 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랜드마크, 인지도, 공간갱신 이런 식으로 해서 4글자는 대부분 정인욱 책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험 때 만약에 보면 4글자가 나오면 그냥 그렇게 이제 정인욱 책에 있는 체계적으로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4쪽에 보면 이 둘레파악법이랑 수직횡단 파악법이 도저히 이제 좀 명칭이 좀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이제 친숙화 과정에서 이제 둘, 셋 이렇게 외웠습니다. 둘 다음에 셋. 둘레파악법은 기억나는데 이 수직횡단 파악법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시옷 둘, 셋. 그래서 수직횡단 파악법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자인데요. 점자인데 점자에서 이제 니은, 디귿, 미음, 비읍, 니은, 디귿, 미음, 키역, 티귿, 피읍, 히읗 다음에 운이 올 때 한 글자 숫자와 한글을 띄워준다라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거 니은, 디귿, 미음, 키읔, 피읍, 티귿, 히읗 뭐 이거를 이제 뭐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노다메를 보셨던 분들 저도 이렇게 외웠는데 노다메 칸타필레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필레인데 해로 이제 외웠고 그다음에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다가 이제 흑색 대나무통 커피 대나무 커피통으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 앞글자가 있는 때에 운이 들어가면은 이제 네, 숫자와 한글을 띄어 쓴다라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155쪽인데요. 네, 이 타이포스코프의 기능에 대해서 외우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선명도와 대비를 높이고 그리고 반사로부터 눈부심 막고 그다음에 산만할 때 읽을 줄을 제시 받는다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외울까 하다가 선명도와 대비의 그다음에 반사 피로도의 눈부심 이제 그다음에 산만 그다음에 제시. 그래서 요즘에 그 제시 나오잖아요. 산만한 제시를 반대한다. 그래서 이제 타이포스코프의 기능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이제 중위검사인데요. 중위검사 여러 종류를 기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182쪽. 네, 중위검사 유형을 다 외우라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길래 저는 이제 어떻게 외웠냐면 중위검사가 중위잖아요. 그다음에 고막운동성 검사의 고, 그다음에 등골근 반사 검사 등, 그다음에 반사 피로도의 반. 그래서 네, 중, 고, 등, 반. 이제 학교 같은 데 가면 중위검사, 중고등반이다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어음검사 방법인데 네, 이게 어음 탐지 역치 검사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어음 청취 역치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네, 어음 명료도 검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도 명칭이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음 명료도 검사, 그다음에 어음 탐지 역치 검사, 그다음에 어음 청취 역치 검사에서 명탐정으로 외웠습니다. 명탐정, 명탐청 그래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그래서 이 6개월 검사 이제 이 제시 방향을 달리하는 이유랑 제시 거리를 달리하는 이유를 한수 쌤이 되게 강조해서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외우면 될까 해서가 제시 방향의 방, 그다음에 검사의 신뢰도에서 신, 그다음에 잘 들리는 귀에서 귀. 그래서 귀신방으로 외웠습니다. 귀신방. 그다음에 제시 거리에서 거. 그리고 음원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일 때 들릴 수 있다 해서 여기도 거.
그리고 그다음에 자금을 강조하는 강. 거리는 강거리로 외웠습니다. 거가 아니라 리로 찍혔나 봐요. 네. 강거리, 귀신방 강거리. 강계리 그때 런닝맨 나올 때여가지고 강계리, 강거리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합격 영상에서 올렸듯이 이제 이제 고천기의 구조에서는 송화기, 증폭기, 수화기, 그래서 송중기, 수건을 이제 그 고천기의 구조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FM 보청기의 장점인데 이 소음의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음을 전달하는데 거리와 상관없다. 그다음에 반향 효과. 그래서 소거반으로 외웠습니다. FM 보청기는 소거반, 방향 효과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세 글자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243쪽인데요. 독하자 변인. 그래서 독하자의 변인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각능력 지적 능력의 적, 그다음에 유연성의 유, 그다음에 언어의 이해력. 그래서 시적 유언이다. 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서 독하자의 중요한 요소라고 있는데 이거를 외워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친숙한 연가시로 외웠습니다. 독하에는요. 그리고 253쪽에 자연수화랑 문법수화를 비교하는 건데요. 이거 말고 플러스에서 발생기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축약성도 있었거든요. 네, 지금 일단 이 표현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보면은 어떻게 했다냐면요. 문, 수, 지, 발로 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옆에다가 그림 이렇게 그려놨어요. 농인인 문수지 씨의 발이다.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수화의 특징인데 이거는 그냥 앞 글자를 다 따니까 이것도 독특해서 그다음에 여기도 플러스에서 축약성이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 있네요. 축. 그래서 공동, 반도, 조가, 비축으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256쪽. 이게 지금 작년부터 한사쌤이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수학기술 기호의 구성 방법. 그래서 지사, 모방, 상형 이걸 어떻게 볼까 하다가 지, 모, 상, 동지. 회의는 전주에서 합시다. 그래서 지모상 동지, 회의는 전주에서라고 외웠습니다. 네, 북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외우니까 좀 쉽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인데요. 293쪽. 네, 여기에서 담화 기술인데 이때 최순실 씨의 사건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순서적인 조직화, 시작하고 유지하기, 그다음에 피드백 주기, 그다음에 실수 수정하기, 그다음에 대화의 양가질 태도하기. 그래서 이때 우리 최순실 씨의 PC로 확인해봤는데 그래가지고 순실량 PC로 외웠습니다. 네. 순실량 PC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그래서 담화 기술이 저장되어 있는 순실량의 PC다라고 해서 좀 스토리 만들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294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렇게 추마실기로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나 그렇게 안 외우셨으면 외우시면 좀 더 외울 것 같고요. 344쪽에도 똑같이 앞글자 따서 이게 독특한 단어 억양을 줘서 (344쪽) 그냥 이것도 이제 청지각에서 청각지각의 하위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수식기 종문, 수식기 종문 이것도 별건 아닌데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47쪽에서 이제 단어 자각이 나오는데 단물추 이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게 이제 뭐 대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물추 이렇게 외웠습니다. 단물추로 외워서 저는 좀 약간 기억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353쪽에 이제 베르니케 실어증인데요. 베르니케 실어증에 쓸 때 배로 써 있어가지고 여기에 초점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그래서 청각적 이해력으로 해서 외웠습니다. 이 청각적 이해력이 두드러지게 떨어진다. 그것에 이제 초점을 두고 했습니다. 그리고 355쪽에 이제 브로카인데 브로카는 이제 수용 언어가 좋다고 써 있어가지고 이제 예전에 브로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브로라는 가수, 그래서 브로라는 가수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브로카는 수용 언어 능력이 좋다라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이거는 좀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순서가 좀 섞였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마찰음이 위에고 그래서 파열 그다음에 마찰 파찰 비음 유음 이렇게 외웠었는데 뭐 다들 뭐 다 외우시겠지만 바다 저는 박수 쳤거든요. 그래서 두 글자 다음에 박수 한 번 짝 한 글자 다음에 박수 두 번 짝 그다음에 서 짝짝 하 짝짝 자 짝짝 물놀 짝 이 짝짝 니을 를 짝짝짝 이렇게 외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제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이 말 같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바다짝 가짝짝 서짝짝 하짝짝 저는 박자 맞다 생각했었거든요. 물로 짝이 짝짝 를 짝짝짝 이렇게 해서 이제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순서를 잘 헷갈리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마가 찰지게 나왔다고 비유했다. 그래서 파마가 찰지게 나왔다고 비유한다 해서 이렇게 순서를 외우니까 좀 잘 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384쪽에 말도 유창성 장애에서 회피행동인데요. 몇 개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저도 좀 살짝 수정했는데 이제 회피행동에서 이 동의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동의어로 바꿔 말하기에 돌려 말하기에서 돌, 그리고 순서 바꿔 말하기에서 대형어 사용하기에 관투사 사용에 관, 그다음에 상사로였는데 여기 플러스에서 원래 연기 책략이라는 게 있었는데 최근 책에서는 다 빼셔가지고 그냥 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요. 일본어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간바떼 순돌상사라고 했습니다. 간바떼 순돌상사 이렇게 해가지고 외웠습니다. 앞글자 따서. 네. 그리고 387쪽에 이거는 정상적인 비유청성 387쪽.
47쪽에서는 그냥 이거 삽수미 심구로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390쪽에 말더듬 수정법의 목적을 한서쌤이 되게 외우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첫째 수치심 두려움 감소에서 수치심의 수, 그다음에 두려움의 두, 그다음에 둘째 의사소통에서 좀 부드러운 이제 이렇게 해서 순두부로 외웠습니다. 수치심 이제 이거는 아니지만 수두부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407쪽에 발화 유도 전략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앞글자를 다 떼서 발화 유도 전략을 외워야 돼가지고 걔네 결혼 어떻게 했대? 이러길래 이제 걔네 파혼했대라고 했습니다. 파혼행대. 그래서 FA 지문법, 혼잣말 기법, 평행정에서 행, 그다음에 대치 요청의 대제 이렇게 해서 파혼행대라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408쪽에 이거를 작년에 갑자기 추가돼서 교정적 피드백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명상, 명고, 이반이라고 그냥 외웠습니다. 명상, 명고 비슷한 이제 단어들이 있을 때는 그냥 같이 붙여서 외우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상, 명고, 이반. 네. 그리고 이제 412쪽인데 그냥 이렇게 두 문자 딸 때 정신을 놓고 있을 때가 많아가지고요. 이 스크립트와 일상적 결합할 때 이거를 특징에 4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외울까 하다가 그냥 이것도 그냥 억양으로 해야 좀 외워져가지고 아특노예 상주구알 이렇게 해서 그냥 외웠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뜻도 아니지만 이렇게 아특노예 상주구알 했을 때 아동의 특이한 상황, 그다음에 특정 주제, 그다음에 논리적 뭐 행동 구성 행동들, 그다음에 예견할 수 있는 활동의 결말 이렇게 해서 아특노예 상주구알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420쪽에 이 의문사 질문 선반응 요구 기법에서 질문의 유형이 이제 3가지가 나오잖아요. 명령 후 시범, 의문사 질문 후 시범, 그다음에 선택형 질문 후 시범 이렇게 했을 때 이 통일교의 문선명씨가 있거든요. 문선명을 외웠습니다. 통일교의 교주인 문선명으로 해서 외웠더니 금방 외워졌습니다. 그리고 422쪽에 이제 저는 흥부놀부 중에서 흥부를 좀 약간 뭐라지 남봉꾼 되게 자식농사 되게 많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흥부도 부족한 상황 이제 여기에 불충분한 상황에 부족한 제공에서 흥부 도 선예 손. 자, 흥부가 선예도 그러니까 남봉꾼이 흥부가 선예 언더거지 이제 선의 손을 잡았다 해서 흥부도 선의 손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423쪽인데 이때 대선이었는데 반응적 상호작용 전략 그래서 대화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관심 상호관심 형성해서 그다음에 차를 주고 보기에 차 그리고 상대방 반응했다는 반응 그다음에 이게 긍정적 감정 표현 그래서 공차에서 심상정을 봤다. 공차 상정, 공차 심상정.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 표현. 그러니까 앞 글자 따서 공차 상정으로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426쪽 우리나라 전기회사 중에 제일 잘 만드는 전기회사는 상보전기다라고 외웠습니다. 상보전기로 외워서 했습니다. 그리고 428쪽도 그냥 사람들이 언조사전으로 그냥 외우더라고요. 앞글자 언조사전으로 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32쪽인데요. 제가 좀 일본어를 예전에 공부를 해서 좀 그렇게 외우면 좀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안대책 촉진 전략 이게 ASC 촉진 전략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환경의 구조에서 환경, 그다음에 메시지 확인하기 위해서 G, 그다음에 기다리기에서 기, 그다음에 모델링의 모. 그래서 기모찌 환경으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것도 외우셔야 돼서 이거는 그냥 따로 외웠어요. 기모치 환경, 그다음에 시각적지 않은 신호 확립하기, 그다음에 이제 지적하기 촉진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439쪽에 훑기 형태인데 이제 원선 집사용자 빈도 배치. 원선 집사라는 사람이 있다. 원선 집사, 그다음에 원선 집사가 어떤 사람이냐 해서 선택기법이군요. 선택기법에 자, 단, 유 해서 유단자다. 원선 집사라는 사람은 유단자다라고 해서 유단자로 외웠습니다. 선택기법이고요. 그리고 446쪽에 사용자 평가에서 이 5가지를 외워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자, 신, 감, 인, 인어의 자신감으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평가할 때 이렇게 하니까 좀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447쪽에서 이 기회 장벽 이거를 다 외워야 돼서 정책, 실기, 지도로 외웠습니다. 정책, 실기, 지도. 정책, 실기, 지도로 외워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452쪽에 그래서 그냥 이거 가정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도 외우면 좀 그 인출하기 쉽더라고요. 그냥 현타한재계라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454쪽에 이 이제 적응행동 요소들을 외워야 되는데요. 개념적 기술의 언어 문해 기술, 금전시간 수개념, 자기지시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절한 금자시를 좀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금자시, 언금자시는 개념이다라고 외웠습니다. 개념.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술에서는 자속, 조, 대, 희, 끼우로 외웠습니다. 자속, 조대희씨. 조대희씨가 사자 속에서 끼우 하고 있다. 그래서 규칙이 번역돼서 사회적 기술로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 기술은요. 일상이 전한 여대생이 지금 일과계획 짜고 있다라고 외웠습니다. 일상 건전 여대생 지금 일과계획 짠다라고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460종은 뭐 독사학계는 다 아시죠? 이렇게 이제 성과에서 독사학계로 외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462쪽에서 이 지원 요구 척도에서 이 6가지를 하위 척도를 외워야 돼가지고 가지, 평생, 고용, 보안, 사 해서 싸가지 평생 고용된 싸가지 없는 보안 뭐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네. 그리고 470쪽에서 발생률과 출원율을 비교하는 표인데요. 발생률이 뭔지 출원율이 뭔지 이거 막 객관식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고 그래가지고 외웠던 건데 발생률에 발생률은 새로운 사례수. 그래서 여기 이 시옷에 포커스를 줬고요. 출연율은 치읓에 포커스를 줬어요. 그래서 출연율은 총 사례수다. 그래서 발생률, 출연율 이렇게 하니까 좀 안 까먹겠더라고요.
그리고 471쪽은 이거 뭐 생사 행교는 아시죠? 이렇게 해서 두 문자를 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74쪽에 갈락토스 혈종에서 티귿에 포커스 줘서 이거는 탄수화물의 장이다 라고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단풍나무 시럽 보면 단에서 단백질로 외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그리고 479쪽인데요. 479쪽에서 이거를 행동표현형을 외우라고 그래가지고 네. 먼저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같은 경우는 스미스 마제니스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 네. 스미스에서 시옷시옷에 이제 강조점을 뒀거든요. 그래서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의 이제 특징에 뭐가 있냐? 시옷이 여러 개가 나온다. 먼저 순차 처리에서 상대적 약점을 갖고 있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시옷에 뭐가 있냐면 수면장애가 또 있어요. 수면장애가 있다. 그리고 이 행동과 자기상해 행동을 보인다. 그 다음에 습득 지체를 있다.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젤만 증후군인데요. 엔젤만 증후군은 저는 엔젤리너스 생각했어요. 커피. 엔젤리너스. 왜냐면 엄마가 좋아하는 엔젤리너스. 그래서 커피는 1,500원이다. 그래서 15분 염색체 모개 유전자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엔젤만 주스 이제 아메리카노 1,500원. 그리고 음료를 파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물에 대한 집착이 있다라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안젤리너스 가면은 자본주의 미소를 보이잖아요. 자본주의 미소. 그래서 부적절한 웃음 발작이 있다. 이것도 특징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과잉 친절을 이제 인터넷에 보면 과잉 친절하다라고 이제 계속 그냥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과잉 행동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 마시면 잠을 못 자니까 수면장애 있다고, 특징이 그렇다고요. 수면장애. 그리고 엔젤리너스 그 마스코트가 천사잖아요. 그래서 행복해 보이는 마스코트,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이제 행복해하는 기질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엔젤리너스 뭐 1,500원, 커피 1,500원, 엄마가 좋아하는, 그리고 음료를 사 먹을 수 있어 물의 집착, 뭐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89쪽에 이제 기억 전략인데요. 489쪽. 이거를 지적장애 학생 기억중재 어떻게 외울까 하다가 시연의 시, 부어의 부, 그다음에 조직하의 조, 정, 그다음에 이 군범. 그래서 중국어로 시부가 사부잖아요. 시부인 조정치가 군범판다. 그래서 그냥 이 순서를 그냥 그림으로 외우는데 앞에 글자만 따서 외웠습니다. 그래서 시부, 조정치, 군범. 시부, 조정, 군범. 군범이죠, 원래. 네. 그리고 이제 491쪽에서 그냥 주파제동 아시죠? 관찰학습의 방법, 이제 주파제동 이렇게 해서 이것도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500쪽에 교육과정 구성 운영에서 전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연령에 적절한 교육과정의 연령, 그다음에 궁극적 기능성 기준의 궁, 그다음에 채소, 위험 과정의 채소, 그다음에 영수, 준의 추측의 영수, 그다음에
자기 결정 증진. 그래서 자기야 영수 궁대 가는 최소 연령이야? 영수가 군대 갈 때 최소 연령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영수 군대 가는 최소 연령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추측에 이제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이 영수 중에 0과 일반화의 1로 해서 0 다음에 1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0 다음에 1. 그리고 이제 2개 남았는데요. 이권에서 자 이거는 예전에는 외우라 그랬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종단적 프로그램의 종, 그다음에 조기중재의 조, 그다음에 초학문적 팀의 초, 그다음에 집단, 분산 일반화, 분산 시대 분. 그래서 초조한 최종 집단의 일분. 그래서 초조한 최종 집단 1분. 그래서 이제 앞글자 따서 외웠습니다. 자, 이제 이 책에서 마지막인데요. 사회적 거리 추정하는 이제 사회적 기술 평가 방법인데요. 535쪽. 여기서 사회적 기술 평가 방법으로서 이제 이것도 외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보고법의 자, 그다음에 지명도 추정법의 명,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 추정법의 거리, 그다음에 행동평정의 직적 관찰법의 직, 이렇게. 그다음에 이 나머지는 그냥 이게 하나는 플러스였거든요. 플러스로 그냥 외웠는데 어떻게 외웠냐면 자명종인데 원래는 이제 동으로 해야 하거든요. 자명동에서 직거래를 했다. 자명동 직거래. 자명동 직거. 그래서 자기보고법, 그다음에 지명도 지정법, 그다음에 행동평정척도, 그다음에 직접관찰법,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추정법, 그다음에 플러스 이거로 외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2권을 했고요. 지금 이제 3권인데요. 네, 그냥 그쪽에서 이 집도일 전압이 있고요. 네, 3권 이제 몇 개 안 되니까요. 금방 할게요. 그 다음에 38쪽에 페이지 넘기는 게 좀 오래 걸려서 38쪽. 또 이제 여기에 이제 자기교수 장점으로서 이제 마음속으로 반복의 계속적인 사고 과정 그다음에 수동적 행동, 그다음에 훈련에서 막의 수훈이다. 그러니까 자기교수의 장점은 막의 수훈이다라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39쪽에서 문제 해결 방법 설정에서 그다음에 문제 정의 그다음에 일반화, 그다음에 수학, 그다음에 방정맞은 일반인의 수인의 수학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5쪽에서 미시책에 중간책에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미중 외거시 그래서 이게 소구조잖아요. 미소중학교 외곽의 거대한 도시.
그래서 거시 이렇게 외웠기도 했고, 그다음에 미소 중 외대의 이다도시, 뭐 거대한 이다도시 이렇게 해서 외웠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쪽에 50쪽에 이거를 불안장애를 다 외워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공황장애의 그다음에 공황발작 공공 특정 공포증, 사회적 공포증, 공공특사, 범불안장애, 선택적 한묵증, 범선, 그다음에 광분했다, 광장공포증, 분리 불안장애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공공특사, 범선, 광분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ADHD 기준인데요. 네, 이게 12세거든요. 근데 이 각각이 이 1번 항목에서 6가지고 2번 항목에서 6가지에서 6 더하기 6은 10이다 해서 12세로 외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품행장애 했을 때도 10세 비슷하게 좀 외웠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79쪽에 또래장애 틱장애인데요. 틱장애 유형에서 어떻게 보면 좋을까 하다가 잠만보 아니고 잠만뚜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잠정적 일가성 틱장애, 만성 틱장애, 또래장애 이렇게 해서 잠만뚜로 외웠습니다. 네, 그리고 80쪽에서 이 학생들의 중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잠만뚜 애들은 상습적이다 그래서 상황 역실행 습관 반전 이렇게 해서 상습으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조카가 민기라는 애가 있는데 이 적대전반장애 얘가 3살 때 저랑 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외웠냐면요. 화난 민기 시반 보행한다. 이제 3살짜리가 보행한다 그래가지고 화민기 시반 보행으로 외웠습니다. 화난 민기 시반 보행. 한번 외우니까 금방 저 조카 생각나가지고 금방 외웠습니다. 그리고 82쪽에서 품행장애는 사재기 심각한 사재기로 외웠습니다. 심각한 사재기. 그리고 88쪽인데요. 이거 자폐 장애인데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흥미 활동으로 했거든요. 흥미. 그래서 히읗으로 외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사정상, 사상비, 그다음에 사회적 사관 유리로 외웠습니다. 사정상, 사상비, 사관 유리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외웠던 책이랑은 좀 달라서 상동적이고 반복적인 동작, 사물, 그다음에 말의 사용이거든요. 저한테 있는 책은. 그래서 상반, 동사, 말사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동의성에 대한 고집, 동일성에 대한 고집, 그 다음에 동일성에 대한 고집, 그리고 판에 박힌 일과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언어 또는 비언어적 행동의 의례적 패턴, 이러고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똥꼬판 1을 집착하는 언니다. 그래서 똥꼬판 1 집착 언니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좀 다른데 정도나 초점에 대한 비정상적, 매우 제한적인 한정된 흥미. 이제 읽으시면 알겠지만 정초에 비정상적인 매제에 한정된 흥미다라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다른데요.
이제 이거는 좀 박자로 외웠어요. 감각 자극에 대한 둔감 혹은 민감 반응, 그다음에 환경 감각 양상에 따른 특별한 감각 양상, 감각적 관심 이렇게 해서 감각적 관심에서 감각, 둔감, 민감, 환감, 특감 이렇게 그냥 뭐 덩덩, 덩딱, 쿵딱 뭐 이런 식으로 억양을 넣어서 이거는 외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이거는 무수, 적, 척으로 외웠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잖아요. 무랑 수, 그다음에 적이랑 척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외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도 신체 접촉이랑 이거는 관계 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된 거라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무수, 적, 척. 그다음에 97쪽에 네. 그래서 낮은 등록 감각 추구, 감각 미감, 감각 해피 이거가 외우기가 좀 힘든 것 같아가지고 낮은 등록 감각 추구, 그다음에 민감, 감각 민감, 해피. 그래서 낮 감추, 민감해 이렇게 외웠습니다. 낮 감추, 민감해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에 네, 이거 마음 이론에서 이 훈련 영역 이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견정, 그 다음에 상, 지시 따르기, 순사중.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순결상사가 정상에서 지시 내는 걸 지시 따른다. 지시 따르기. 네. 순결상사 정상 지시 따르기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1쪽인데 이거는 이제 앞글자를 땄거든요. 이 교수적 맥락 환경구조화했을 때 물, 시구, 자 여기부터 이제 숫자로 써야 되겠다. 네, 물이 8번, 그다음에 시구가 4번, 네. 그다음에 시구체가 5번, 그다음에 체계적 교수가 체가 6번, 그다음에 감각 요구가 감이 7번. 별건 아닌데 순서를 해가지고 자, 활동에서 이게 3번. 네, 그리고 그 다음 자 자극 통제가 2번, 그다음에 정보 미리 지우기가 1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외웠냐면요. 그냥 정자 활동 시구 체감물. 그래서 정보 미리 주기, 자극 통제하기, 활동, 그다음에 시각적 구조화, 그다음에 시각적 구조 체계, 이렇게 그다음에 체감물. 네, 이렇게 해서 체계적 교수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네. 그리고 148쪽에 중심 반응인데요. 148쪽에 이게 네, 동복 자주 관리하자. 동복을 자주 관리하자. 그래서 동복 자주 관리로 외웠습니다. 그다음에 150쪽에 이거는 이제 교상 반결, 이거 두 개 비교하라는 게 많아가지고 그냥 교상 반결로 외웠습니다. 그다음에 165쪽 학습장애에서 이거는 다들 그냥 한수 쌤도 강의하실 때 얘기하듯이 이제
시운사감으로 외우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시운사감으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저성치랑 미성치랑 비교할 때 좀 헷갈리더라고요. 181쪽. 네, 저성치랑 미성치. 근데 미성치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미성치를 미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저성치는 다른 학생이랑 비교, 그다음에 미성치는 나를 비교를 했을 때 미성치다 라고 했을 때 키워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183쪽에서 이 대안적 평가에서 구빈선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낫 구에선 밭 구빈선 이렇게 해서 이제 외웠습니다. 요즘에 구씨 뭐 이렇게 유행하던데 유명하셨는데 그렇게도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7쪽에서 이거 이 하위 요소들을 외워야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네, 대변, 분분, 합탈 이렇게 외웠습니다. 대변, 분분, 합탈. 의문인식 과제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3쪽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다시피 토박구 1단다 아시죠? 토이, 밭, 토박구 1단다 이렇게 해서 단계를 예전부터 이제 이거는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7쪽에서 네, 일기 유창성 오리 분석 기준에서 대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치의 대, 그다음에 생, 첨, 밤, 자기. 그래서 거꾸로 했어요. 자기 반 첨성, 그러니까 첨성대를 현장학습 가는 거죠. 자기 반 첨성대, 첨생대 이렇게 외웠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의무 형, 전형, 전첩부 이렇게 외웠습니다. 의무형, 전형, 전첩부. 이제 거꾸로 읽었거든요. 자기 반 첨성대, 의무형, 전형, 전첩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해서 뒤로 해서 외웠습니다. 그다음에 201쪽은 사키컴이 이제 주로 땄던 두 문자고요. 그다음에 218쪽에서 네. 여기서 이제 루브릭을 이용한 평가에서 포함해야 할 요소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관 중특, 과학관에 들어간 중특, 각평 수척, 각평에 놀러 갔는데 수척해졌고, 그다음에 각구지. 그래서 가꾼다라고 해서 과학관 중특, 각평 수척, 각구지로 해서 외웠습니다. 네. 그리고 219쪽에 이제 철자 오리 분석 삽생대 소반발 이렇게 해서 외웠고요. 네. 그다음에 233쪽에서 쓰기 과정적 접근에서 교사의 역할이거든요. 이걸 교사의 역할에서 모델링, 협력적 작업, 그다음에 모협 각 단계를 구체적인 단서, 모협 단점 이렇게 해서 모협 단점으로 이제 교사의 역할 네 가지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242쪽에서 기수랑 서수랑 이제 저는 중등이라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기수, 그래서 김기수 양, 그다음에 서수는 똑같이 거꾸로 해서 수서로 해서 순서를 나타낸다. 김기수 양, 그다음에 서수는 순서다. 그래서 양과 순서를 셀 때 이제 뭐가 기수고 서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9쪽 같은 경우는 변결비 아시죠? 그 시각적 표상화 전략에서 259쪽에 네, 여기 이제 변화형, 이제 결합형, 비교형, 그다음에 이제 배변 활동한다 해서 배수 비교형, 변이형 이렇게 해서 배변도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했는데요. 270쪽에 전략 중재 모형의 단계인데요. 270쪽. 네, 사전 설명, 사설 시범, 구. 네, 사설 시구하는 통합 진보당, 통진당, 그다음에 4일 후에 하기로 네. 통합 진보당이 4일 후에 한다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설 시구 연습하는 통진당이 네, 4일 후에 한다.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그다음에 329쪽 지체인데요.
329쪽. 네, 이 초점이랑 기준이랑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초점 같은 경우는 지읒을 확대이기 때문에 처음에 앉기부터 한다. 여기 지읒이 있어가지고 초점 앉기. 그다음에 기능은 기능적 제한으로 해서 기준에서 기능적 제한에서 기능적. 그다음에 손으로 잡는 보행 보여주고 이렇게 그다음에 동작의 질. 그래서 네, 하나, 둘, 셋이잖아요. 그래서 기준은 기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초점은 앉기부터 시작한다. 둘 다 똑같이 셋이어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339쪽에서 이것도 그냥 두 문자 그냥 앞 글자만 딴 건데 백지 안집의 듀군이다. 잠시만요. 안집의 듀군. 안집의 듀근. 이거 앞면 견갑. 네. 그리고 지대형, 그다음 백허형, 주센형, 근긴장성, 근이영양증 이렇게 해서 다 안집의 듀근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352쪽에서 어떤 게 전구 증상이고 어떤 게 전조 증상인지 네, 전구랑 전기. 그래서 전구는 전해, 그다음에 기행, 구전기행으로 외웠습니다. 구전기행. 그리고 전조는 지읒으로 해서 직전 이렇게 외웠습니다. 직전, 전조, 지읒, 직전의 증세 이렇게 신경학적 증세. 그래서 지읒으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353쪽에 네, 이거 원래 단감 정자로 외웠거든요. 단감 정자라고 하는데 좀 많아졌더라고요. 이 책에서 이번에. 그래서 단감 정자로 저는 외웠습니다. 네, 이제 4개 남았는데요. 이제 거의 다 했어요. 356쪽. 356쪽에서 이제 내정증 치료는 김수미 씨 센 캐니까 수미 한 캐로 외웠습니다. 그냥 수미 한 캐로 외웠습니다. 이제 나머지 3개 남았고요. 401쪽인데요. 저는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자세 반사 401쪽. 그래서 이거를 두 문제를 꼭 따야 되겠다 해서 만든 건데 401쪽. 네, 이 비대칭성 긴장성 경부반사랑 대칭성 긴장성 경부반사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영어로 써보라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A, B, C로 외웠어요. A, B, C. 그래서 A로 말하면 이제 비대칭성 긴장성 경부반사다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대칭성은 S인데 서울대를 S라고 그러잖아요. S대라고. 그래서 S대라고 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얘가 A로 시작되는데 앙와이랑 앉은 자세가 힘들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앙와이의 ANG, 앉은 자세는 ANZ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앙와이, 이거 A라서 그렇게 외웠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고절하니 이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욕창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고관절, 좌골 이렇게 해서 고절하니 이렇게 해서 내가 고절하니 이거를 여기다 썼습니다. 그리고 얘네 S대를 왜 S대라고 했냐면 S대 막 서울대 가고 싶어 이랬을 때 눈높이 맞춰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눈높이가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자료나 촉진자, 자료, 촉진자, 그다음에 ASC 디스플레이를 눈높이에 맞춰줘라가 얘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대학의 눈높이를 맞춰라. 그리고 이 S가 2개인 스위치 같은 경우는 SS가 2개니까 수직적으로 키워드가 이거는 여기 이 세 가지는 눈높이고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시오시오 수직적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403쪽인데요. 이 휠체어 떨어지는 반사를 그때 휠체어에서 미끄러지는 반사 유형을 알려줬었거든요. 그래서 대칭성 긴장성 경부 반사, 그다음에 긴장성 미러 반사, 그다음에 양성 지지 반응, 그다음에 모로 반사. 지금 7, 8월 가기 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미끄러지는 휠체어에서 미끄러지는 거 작년에 되게 강조하셔가지고 그래서 미끄러지는
긴 양은 모대, 긴 양 모대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긴 양 못한다. 네, 마지막 이제 하나인데요. 이거 431초. 이거 하나. 네, 이거 수동일체어랑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 그래서 시각, 휠체어, 인기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시각, 휠체어가 인기다라고 해서 네, 외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하면서 시간도 많이 지금 너무 지체돼가지고 죄송스럽기도 한데, 네, 지금까지 제 이제 하찮은 제 두 문자를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제가 합격을 되게 오래 해가지고 단연간 공부하면서 많이 좌절할 때가 있었는데 힘이 돼주던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꽃들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다라는 좀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남들이 꽃 필 때 부러워하지 말고 이제 곧 피어날 내 꽃을 기대하며 남은 수험생활 마무리 잘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